함께 나누는 연극 뮤지컬 이야기, 안녕, 현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창작 뮤지컬 최후 진술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저승에서 만났다면 어떨까요? 흥미로운 소재죠. 저는 초연을 봤는데 이번에 앵콜 무대가 올라온다고 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까요? 고고! 극은 갈릴레오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극이 시작되면 몸을 잔뜩 웅크린 갈릴레오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노래를 부르죠. 지구는 돈다라고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오가 결국 태양은 돈다고 종교재판에서 최후 진술하는 장면입니다. 본인의 저서, 대화에 지동설을 은근히 지지했다는 걸 교회에 걸리고 말아서 결국은 속편에서 천동설을 지지하겠다는 참회를 하고 풀려나죠. 그런데 갈릴레오의 최후 진술은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마지막 최후 진술을 향한 저승길 여행이 시작되죠. 그곳에서의 저승길 가이드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였는데요. 1564년, 64년생 동갑내기 두 사람은 서로 팬이었다면서 금방 친해집니다. 저승길에서 갈릴레오의 목표는 무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생전에 대화의 속편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압박감도 있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승 이미지는 어떠신가요? 갈릴레오의 저승은 꽤 유쾌합니다. 신도 활기찬 데다 떠올리는 사람들이 가끔씩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데 저승은 사람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곳이잖아요. 유쾌하다가도 슬퍼지고 진지해집니다. 그렇게 갈릴레오는 자신의 진짜 마지막 최후 진술을 준비해 나갑니다. 작품을 보실 때 알면 훨씬 편한 이야기들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 중에 나오는 과학적 용어나 인물들이 가끔 헷갈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짚고 넘어갈게요. 천동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설입니다. 지구의 둘레를 달, 태양, 행성들이 공존한다고 여기는 우주관입니다. 16세기까지는 천동설이 인정됐는데요. 이를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있습니다. 지동설은 말 그대로 지구가 돈다는 겁니다.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우주관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으며 이후 갈릴레오 갈릴레이, 뉴턴 등으로 이어지죠. 조르다노 브루노는 무한우주론과 더불어 지동설을 신봉했던 철학자입니다. 존 밀턴은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죠. 뭔가 과학 시간이 된 것 같네요. 극 중간에도 대사나 노래로 나오지만 미리 알고 가시면 한 번의 이야기에 더 편하실 거예요. 갈릴레오의 저승길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 모든 인물들을 윌리엄 셰익스피어 역할을 맡은 배우가 멀티로 소화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레오와 멀티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약간 부산스러웠다가도 또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점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극에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날마다 두 가지 버전 중에서 한 씬만이 공연되는데요. 관객 참여로 이뤄져요. 관객 한 명이 캐릭터 2명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면 이제 강도 씬이냐 비행기 씬이냐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씬에 따라서 노래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으신 분들은 재관람을 하시면 겹치지 않게 보실 수도 있고 운이 조금 안 따른다면 계속 똑같은 씬을 보실 수도 있겠죠. 최후 진술이 지난해 말 올해 초까지 초연하면서 이렇게 빨리 앵콜로 돌아온 1등 공신은 아무래도 넘버라고 생각합니다. 초연 때 OST CD가 발매됐었는데요. 이게 막 품절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기도 했었어요. 저도 구입을 했었는데 최후 진술 넘버의 특징은 고뇌하는 갈릴레오의 진지한 내면을 표현했다가도 또 금세 유쾌해져서 귀여운 노래들이 나오는 건데요. 중독성이 가득한 최후 진술 넘버들을 소개해볼게요. 최후 진술은 스스로 죄를 참회하는 장면의 노래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갈릴레오의 모습이 안타깝네요. 저승에서 만난 월드스타 64년생들, 넘버원 팬은 서로 팬이었다며 좋아하는 장면의 노래입니다. 시인의 시간은 셰익스피어의 삶이 묻어나는 노래입니다. 그를 위해 친구의 죽음까지 기록하고 느끼는 본인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는다는 죽음을 준비하는 갈릴레오의 노래입니다. 먼저 떠나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소망도 담겨 있어요.
우선 초연과 앵콜은 공연장이 바뀐 거, 무대의 소소한 부분이 바뀐 거 말고는 같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몇 달 만에 앵콜로 돌아와서 그렇겠죠? 지금부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잠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좀 실망했어요. 우리가 왜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 죽어서 만나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가끔씩 해보잖아요. 최우진슬의 소재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풀어내다만 느낌이 들어서 아쉬웠습니다. 주인공이 무려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윌리엄 셰익스피어예요. 두 사람은 서로 팬이라고까지 하죠. 그런데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죽어서도 글을 쓰고 갈릴레오는 죽어서도 별을 보는 여념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좋아요. 각자 인물들의 성격도 잘 드러나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서로 뭐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운학의 1인자, 과학의 1인자가 만났잖아요. 더 깊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2인극이라서 이런 점을 좀 더 감정 깊이 살렸어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점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셰익스피어는 다양한 멀티 역할들을 소화하느라 자기 이야기를 제대로 할 시간도 없습니다. 저는 심지어 저승 가이드가 굳이 윌리엄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멀티가 많다 보니까 너무 부산스럽기도 했고요. 허나 매력적인 극이기도 합니다. 삶과 죽음, 인간의 고뇌를 두 사람이 저승에서 만났다는 소재를 풀어냈고 무거울 수 있는 소재인데도 유쾌한 노래나 안무를 섞어서 적절하게 표현했습니다. 아무래도 과학과 철학이라는 분야가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아쉬운 점이 이렇게 많아도 저도 아직까지 넘버가 이렇게 가끔 가다가 꽂히면 계속 머릿속에서 자동 재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버만큼은 정말로 중독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꼭 보세요까지는 아니고 넘버를 내용을 알고 듣고 싶은 분들께는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게 내용 자체가 갈릴레오의 상상이나 무의식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람이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자신이 겪었던 일 중에서 가장 강렬한 일이 떠오르잖아요. 갈릴레오는 아무래도 진실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거짓을 말해야 했던 게 평생 동안 가슴에 남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서 자신에게 기회를 마지막으로 준 게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